반갑습니다, 채환님. 저는 직업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요. 지금은 연인도 없습니다. 올해는 큰 꿈이 아니더라도 바디 프로필이라는 걸 찍어보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괴롭히던 자율신경 실조증이 이 웨이트를 좀 열심히 해서 그런지 또 제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좋아했던 운동도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일 운동하며 활력을 찾던 제가 가만히 앉아서 종일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꾸지 못했고 꾼 적도 없이 소소한 꿈들 뿐인데 참 힘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이혼 등 행복했던 적이 없었고 힘들었습니다. 이젠 좀 가진 거 없이도 웃고 싶은데 몸이 또 힘드네요. 오늘은 저를 다독여주고 내일부터 나이 들어가는 어머니를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나이가 좀 먹었는데 직업도 변변치 않고 나이가 있음에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인연도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글 남기신 분이 부러워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처지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걸 본인이 자꾸 인지를 하니까 이 상황이 늪처럼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힘들고 또는 아내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혼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자유롭겠다. 혼자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결혼시켜야 될 학비 신경 안 써도 되고 얼마나 자유로울까. 자유연애 할 수 있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을 바라보는 시점은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신경 써야 되죠. 남편 신경 써야 되죠. 자식 신경 써야 되죠. 누구 가족들 하나 아프면은 그것도 온통 신경 써야 되죠. 돈 없으면 돈 빌려줘야 되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도.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다시 태어나면 내가 결혼 안 하고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 정답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과정이지 지금 질문자께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있어야 되고 든든한 직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행복의 조건이다. 이걸 먼저 앞에 정하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이 평탄치가 않은 거예요. 이 마인드를 조금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아, 내가 지금 월세든 전세든 집이 있고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편하고 또 연인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결혼 안 했으니까 호적상으로 문제될 거 없고 편하게 자유연애 할 수 있고 변변치 않은 직장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직장도 다녀봤고 그리고 또 올해 큰 꿈은 아니지만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고 바디 프로필 찍는 걸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인생 컷을 남기기 위해서 나도 이럴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 자기 만족이죠. 물론 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꼭 내 몸이 이렇게 해야 되고 내 몸이 몇 킬로가 돼야 되고 내 몸이 허리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걸 봐야 내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볼 때마다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좌절합니다. 좌절. 아이고 야끼나 왜 됐기나 이거 또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야끼나 나온다니까요. 왜 됐기나 자꾸 뱃살과 발톱살은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자꾸 좌절하지 마시고, 옛날 사진 보면서 내가 이랬는데 주름이 없었는데, 저도 오늘 뭐 이렇게 사진을 쭉 한번 훑어볼 일이 있어서 훑어봤는데, 예전에 이제 공연할 때 사진, 10년 전에 사진들 보니까 정말 풋풋하더라고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의 얼굴들도 이렇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니까 참 풋풋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모습이 풋풋하고 아름답고 했지만 지금의 모습들도 주름은 있지만 모공은 좀 더 넓어지고 검버섯은 조금씩 생기고, 하지만 이 삶의 흔적이잖아요. 이게 흉터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냥 우리는 이걸 흉터라고 보기 싫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름살은 하나의 내 역사이고 삶의 나이테라고 봐요. 이번에 니카라과 가서 나무가 이렇게 잘려진 걸 봤거든요. 너무 심한 폭풍우 때문에 부러져 있는데, 부러진 상태에도 뿌리로 물을 빨아들여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자신을 유지하고 그 나무 스스로를 챙기고 있더라고요. 놀랬죠. 그리고 니카라과 아마존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데, 몸이 뚱뚱한 여자를 남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여성을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늘씬한 여자들이 걸어가면 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여자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니카라과에 있는 남자분들의 대부분은 저 엉덩이보다 3-4배 더 큰 분, 제 얼굴보다 더 크고 팔뚝도 더 굵은 분, 이런 분들이 지나가면 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미인의 조건이 조금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케바케. 그래서 이제 본인 만족이에요.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그걸 사진을 놔두고 보면서 만족스럽고, 내가 옛날에 이랬단 말이야. 굳이 그게 나에게 얼마만한 자존감을 더 키우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가끔씩 좌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아두면 좋겠어요. 지금 그대로 내 주름은 내 인생의 나이테다. 뭐라고요? 주름은 인생의 나이테다. 이게 삶의 흉터가 아니라 그냥 흔적일 뿐이에요. 상처가 아니에요.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탁 당겨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꼭 얼굴에 저는 일회용 랩을 씌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당기신 분들은 보톡스 맞고 자꾸 당기고, 여기 뭐 걸고 귀에 여기 뭐 넣어가지고 귀에 뭐 이렇게 건다 그러더라고요. 탁 당겨 예쁘게 이렇게 탁 되는 거예요. 얼굴이 차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쁘게 탁. 이게 잘 안 움직여. 이게 보면 이렇게 해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목에 주름 엄청 많고 손에 주름 엄청 많으신데 이렇게 탁, 그래가지고 신기하단 말이죠.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까지 지금 걸린 상태라고 하면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뭐예요? 자율신경 두 가지로 나누죠.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로 나눠요. 우리가 보통 생활하고 예민하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요. 명상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할 때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돼요.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잘 스스로가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자율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자율신경계가. 근데 교감신경이 올라왔다 부교감신경이 올라왔다 갔다 막 이렇게 조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율신경이 자신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자율신경 실조증이에요. 우리가 이게 말하는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장염, 스트레스성 안구 건조증, 스트레스성 두통, 모두 스트레스성. 이게 뭐다? 내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꾸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아마존에서 방송할 때 옆에 뒤에서 그 원숭이 우는 소리 있잖아요. 엄청나게 원숭이들이 성질이 급하더라고요. 왁왁왁 하면서 계속 뭐 던지고 그래요. 원숭이보다 성질 더 급한 거는 악어예요, 악어. 다행히 거기는 먹을 게 많아가지고 악어들이 사람을 공격을 잘 안 해요. 근데 악어는 툭 치면 공격해요. 엄청나게 공격해요. 무조건 물어요, 악어가. 왜냐? 악어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대학생 적어볼까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가 뒷골에서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이성적인 뇌, 그러니까 사람의 뇌, 전두엽, 대뇌 피질, 이런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발달된 뇌의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악어는 전두엽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성적인 걸 체크를 못해. 순간 화가 나면 무조건 물어요. 뭐 툭 치면 물어.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알아봤는데 악어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악어 꼬리가 자기가 자면서 잠꼬대로 자기 머리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 꼬리를 물고 안 놔주더라고요. 아프면 놔야 되는데 지 꼬리를 물고 끝이 꼬리가 뜯겼어. 결국은 계속 물어뜯어가지고. 악어는 한 번 잡으면 안 놓잖아요. 감정에서 전두엽이 없기 때문에 건드리면 바로 화내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도 화가 많은 사람도 대부분 다 전두엽이 발달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티벳이나 네팔에서 또는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했는데, 명상과 마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의 뇌를 관찰한 결과 이 사람들의 좌측 전두엽이 점점 두꺼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많이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자꾸 이 수행 정진을 하다 보면 좌측 전두엽, 여러분들이 화가 나든가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든가 또는 성질 내든가 급하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수행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조금 체크해주면 수행이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성질, 내 화도 줄이고,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잘 돌아가고 부교감신경계가 잘 활성화되어서 자율신경 실조증도 좋아질 수 있다.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이 다시 도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산 조금 걷고 자연 속에서 새 소리 듣고 개울물 소리 듣고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좀 쉬세요. 여유롭게 사세요. 그게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얼굴 새카맣게 해가지고 좀 선탱해가지고 이렇게 삐승 말라고 보면 제 생각입니다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순간 그런 인생의 뭐 사진이 화보, 글쎄요, 그때 순간순간 늙어가는 내 모습, 그게 오히려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책 하나가 있는데 이 자매가 5자매예요. 호주에서 자랐어요. 이 5자매가 어릴 때부터 사진을 찍어요. 부모가 처음엔 어릴 땐 찍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엮은 건데, 어릴 때부터 이 늙어가는 표정이, 얼굴들이 항상 5명이 같이, 마지막에는 4명이 되고 3명이 되는데 얼굴이 늙어가는데 그 표정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에 손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늙어가는 그 얼굴의 표정들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얼굴을 보면서 예쁘고 싶고 그리고 아름다워 싶어지는 거는 다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게 해봤자 5년 차이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얼굴이 나이 들어서 더 편안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수행하면서 마음도 편안하게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